민수야, 엄마는 내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물려받을 회사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며느리가 지방대라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니? 사람을 학벌로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상견례 자리에서 받은 모욕을 결코 잊지 않았고 그 기억이 몇 년 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명문대 출신만이 가치 있다고 믿었던 시어머니,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며느리감에서 탈락시켰던 그 여자.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그 여성이 언젠가 자신의 운명을 쥔 사람이 될 줄은. 자, 지금부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윤서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는 루만, 양가 부모가 마주 앉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윤서는 남자친구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안심시키듯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엄마 좀 까다로워도 내 모습 보면 마음 풀리실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 박정희 여사는 재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중견 제조업체의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윤서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윤서입니다. 네, 앉으세요. 박정희는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상품을 검수하듯. 윤서의 부모는 그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격리부장,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정희는 윤서의 집안에 대해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다니세요?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박정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윤서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서 씨는 대학을 어디 나왔나요?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그 순간 박정희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아, 지방대시네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요즘 결혼은 스펙도 조건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대 출신은 우리 민수에게 조금 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윤서의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윤서의 어머니는 손을 떨며 물잔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정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결정타를 날리듯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더군다나 부산대라고 하셨죠? 솔직히 서울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학교예요. 우리 집안 사람들 모임에 어떻게 소개를 해요? 민수 아버지 회사 임원들이 다 스카이 출신인데 그 앞에서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죠. 윤서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아,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저희 같은 집안에서는 며느리도 스펙이에요. 이해하시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엄마는 내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물려받을 회사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며느리가 지방대라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니? 실망스럽구나. 박정희는 대놓고 윤서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윤서의 부모를 향해서도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도 선생님이시라면서요?
공무원도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연봉이 그렇게 높진 않죠? 저희는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만. 평범하게요? 그 평범함이 우리 민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박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네, 하신 말씀 그대로 기억해두겠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억하든 말든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올 일은 없을 테니까요. 윤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윤서야. 민수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윤서야,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윤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민수는 윤서를 필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민수 씨, 어머님은 절대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설득할게.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윤서는 민수의 간절함을 보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박정희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민수야, 너 정신 차려. 저런 애 데려오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엄마, 윤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똑똑하면 뭐해? 지방대잖아. 너 아빠 회사 이사들이 다 어디 출신인 줄 알아? 서울대, 연고대야.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가 지방대 출신이라고 소개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민수야, 너는 몰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벌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저 집안 배경도 별로잖아. 중소기업 격리부장, 초등학교 선생님, 그게 우리 집안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정희는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에게까지 윤서를 폄하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민수가 요즘 이상한 애를 만나서 걱정이에요. 지방대 나온 애인데 집안도 별로고 제가 말렸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수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윤서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도 민수를 놀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야, 민수야. 내 여친 지방대래. 너네 엄마가 난리였다며? 민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머니의 압박, 주변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 그는 결국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좀 쉬자. 시간을 좀 가지면서 생각해보자. 윤서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민수 씨, 윤서야. 행복하세요. 윤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 속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복수심. 언젠가 저 사람 앞에 다시 설 날이 올 거야.
그때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사실 최윤서는 단순한 지방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산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 그녀는 국내 최고의 로펌 중 하나인 청담 법률사무소에 입사했습니다. 청담 법률사무소는 재벌 기업의 송사부터 국제소송까지 담당하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윤서는 그곳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뛰어난 분석력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 그녀는 불과 5년 만에 시니어 변호사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민수를 만났을 때 자신의 직업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률 관련 일을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을 낮췄습니다. 왜였을까요? 윤서는 진짜 사랑을 원했습니다. 스펙이나 조건이 아닌 자신이라는 사람을 봐주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에게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상견례에서 박정희의 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저 스펙으로만 봤지. 윤서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저 오만한 여자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한다는 것을. 파혼 후 윤서는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송사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법조계에서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최윤서 변호사, 그 사람한테 걸리면 끝이야. 절대 지지 않아. 청담 법률사무소의 에이스잖아. 재벌들도 저 사람 찾는다던데. 윤서는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지방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정상급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박정희 앞에 다시 설 날을.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박정희의 남편 강철수 회장이 운영하는 대성산업은 중견 제조업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연 매출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회사는 겉보기에는 탄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썩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검찰이 대성산업에 대한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대성산업 회계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 하도급 업체 갑질, 임금 체불 의혹까지. 대성산업 강철수 회장 탈세 혐의 포착. 언론은 연일 대성산업의 비리를 보도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대출 회수를 검토했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회계팀은 뭘 한 거야? 회장님, 저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검찰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빠르게? 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박정희는 남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돈 걱정 없이 명예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죠? 법무팀한테 물어봐. 변호사 선임해야 해. 대성산업의 법무팀은 급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사내 변호사들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검찰의 혐의는 복잡했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회계 조작, 하도급 갑질, 임금 체불, 탈세.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강철수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로펌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대형 로펌? 어디? 청담 법률사무소가 이쪽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재벌 기업 송사도 많이 맡았고 승소율도 높습니다.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청담으로 연락해. 박정희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청담 법률사무소면 대형 로펌이잖아. 저기서 변호사 선임하면 뭐든 해결되겠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청담 법률사무소에 누가 있는지. 청담 법률사무소 30층 회의실. 대형 테이블 위에는 파란색 파일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합의서, 진술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강철수 회장과 박정희, 그리고 대성산업의 법무팀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청담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대성산업 사건 저희가 맡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실무총괄은 저희 사무소의 최고 전문가가 맡을 예정입니다. 강철수가 물었습니다. 누가 맡습니까? 저희 시니어 변호사 중 한 분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최 변호사님 들어오십시오.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 명찰, 그리고 변호사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최윤서였습니다. 박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윤서는 침착하게 회의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펼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 최윤서입니다. 이번 대성산업 사건의 실무를 총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박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방대 출신? 평범한 집안? 저 여자가 청담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라고?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윤서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는 침착하게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대성산업의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회계 조작, 하도급 갑질, 임금 체불, 탈세. 검찰은 이미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철수가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회계는 합법적으로 처리했고 하도급 업체들과도 정당하게 계약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검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증거는 매우 명확합니다. 대성산업은 지난 5년간 허위 매출을 계상했고 하도급 업체의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했으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탈세 금액만 해도 50억 원이 넘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윤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2년 전에 그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냉혹한 변호사였습니다.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서는 박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장님은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천문학적인 벌금과 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럴 리가. 어머님, 윤서가 박정희를 불렀습니다. 박정희는 움찔했습니다. 법은 공정합니다.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증거와 사실만을 봅니다. 그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 변호사님, 뭔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윤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검찰과 협상해서 잦은 신고 및 배상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 둘째,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는 것. 하지만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후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정리하며 박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2년 전 상견례 자리 기억하십니까? 박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지방대 출신이라고 무시하셨죠. 제 부모님을 평범하다고 비하하셨고, 저를 며느리감에서 탈락시키셨습니다. 그건 하지만 저는 지방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방대 출신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으며,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던 스펙, 저는 그 누구보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숨겼습니다.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윤서는 서류 가방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셨죠. 사람의 가치를 학벌과 집안으로만 평가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일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박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윤서 씨 아니, 최 변호사님. 저는 지금 변호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윤서는 회의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언젠가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2년 전 상견례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집에 올 수 있니? 무슨 일인데요? 그냥 와봐. 할 얘기가 있어.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너 윤서라는 애 기억하지?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그 애가 우리 회사 변호사야. 뭐라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정희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청담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래. 그 애가 우리 사건 맡았어.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2년 전 윤서와 헤어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압박과 주변의 시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약했습니다. 그럼 윤서가, 그래. 내가 헤어진 그 여자가 지금 우리 운명을 쥐고 있어. 박정희는 울먹였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 애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윤서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서를 배신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리 없었습니다. 청담 법률사무소는 대성산업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검찰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대성산업의 비리는 명백합니다. 잦은 신고를 한다 해도 형량과 벌금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협상해 주십시오. 회사가 무너지면 수백 명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건 대성산업 측이 생각했어야죠.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논의 끝에 검찰은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철수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및 추징금 총 200억 원, 피해 업체 및 직원 배상금 100억 원, 총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대성산업의 재산 대부분을 날려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윤서는 대성산업 측에 이 합의안을 전달했습니다. 강철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00억이라니 우리 회사가 가진 유동자산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어. 하지만 회장님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양호한 합의안입니다.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윤서는 박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함만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2년 전에 저를 판단하셨을 때도 저는 어머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박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서 씨한테 너무 심하게 했던 거 알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강철수도 놀라 아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박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서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윤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윤서 씨,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건 변호사로서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법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무릎 꿇으신다고 해서 검찰의 증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윤서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네, 로펌 내부 규정상 변호사가 친인척이나 지인의 사건을 맡는 건 이해관계 충돌로 간주됩니다. 저는 오늘 브리핑까지만 담당하고 이후부터는 다른 변호사가 맡을 겁니다. 윤서는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2년 전 제가 드린 말 기억하십니까? 하신 말씀 그대로 기억해두겠습니다라고 했죠. 저는 정말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님께서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학벌로, 집안으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강철수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겁고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대성산업은 검찰과의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철수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300억 원이 넘는 벌금과 배상금을 납부했습니다. 유동자산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대성산업은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해고되었습니다. 강철수와 박정희가 살던 강남의 고급 저택도 매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박정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 깊어진 주름, 힘없는 눈빛.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오만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윤서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박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사람의 깊이를 보지 못했어. 겉모습만 봤어.
학벌만 봤어.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봤는지 이제야 알겠어. 강철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가 자리 잡았습니다. 윤서는 청담 법률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최 변호사라고 불러주세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정말 미안해. 2년 전 일 정말 잘못했어. 알고 있습니다. 나 너무 나약했어. 엄마 말에 휘둘렸고 주변 시선 때문에 너를 포기했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윤서는 서류를 내려놓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망했을 뿐입니다. 윤서야, 당신은 제가 필요할 때 제 곁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모욕을 막아주지도 못했고 저를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2년 전에. 윤서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민수 씨. 그리고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복수한 게 아니라고. 그저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야. 1년 후, 윤서는 청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을 학벌이나 집안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속죄해 나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는 때때로 윤서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어느 날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말했던 그 한마디, 하신 말씀 그대로 기억해 두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기억했고 그 기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학벌로, 집안으로.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안에 있으니까. 윤서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사건들이,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 속 박정희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했고 그 오만함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반면 윤서는 모욕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실력으로 정당하게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만나고 판단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겉이 아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